안녕하세요. 기초영어 강사 어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영어 문장 만들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는 전혀 모르겠어 라는 말을 해보도록 할 건데 나는 모르겠어 라는 말을 먼저 하고 나는 전혀 모르겠어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른다, 난 모르겠어 이런 말 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know 라는 단어거든요. know는 알다 또는 무엇을 알다 라는 뜻으로 주로 쓰이죠. 따라서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르겠어 라고 말할 때 부정문으로 I don't know 또는 I don't know 라고 주로 말을 해요. know를 부정문으로 만들어서 I don't know 또는 I don't know 라고 말하면 나는 몰라, 나는 모르겠어 이런 뜻으로 주로 쓰이는데 나는 전혀 모르겠어 라고 말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주로 말을 하냐면 I have no idea 또는 I have no clue 이런 식으로 주로 말을 하거든요. I don't know를 강조해서 말할 때는 know라는 단어보다는 새로운 표현으로 I have no idea 또는 I have no clue 이런 식으로 주로 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국어를 그냥 안다, 모른다,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모른다가 영어로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모른다니까 don't know를 써야 되겠다. 무조건 know라는 단어를 써서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가진 표현 같은 경우에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어를 너무 영어로 번역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는 원어민들이 어떤 표현을 쓰는지를 알아두시는 게 좋거든요. 그냥 편하게 나 잘 모르겠어 이런 말 할 때는 I don't know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만은 내가 전혀 모르겠어와 같이 강조해서 말할 때는 I have no idea 또는 I have no clue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를 이해해가지고 어떤 단어를 쓸지 선택을 해서 쓰는 것도 좋을 수가 있지만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라고 하면 그냥 그 표현을 따라 쓰시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구조를 이해해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쓰니까 그냥 따라 쓰자 이런 마인드로 다양한 표현을 학습하고 접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으로 나는 살을 빼고 싶어 이런 말을 해보도록 할 건데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 라는 말을 할 때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요? 그러면 영어 초보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하고 싶은 게 영어로 뭐지? 하고 싶다는 단어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근데 영어식으로 말할 때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 거는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기를 원한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할 때는 I want to 동사 원형 또는 want to를 줄여서 I wanna 동사 원형 구조를 쓰시면 돼요. 내가 뭐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할 때 I want to 동사 원형 또는 I wanna 동사 원형을 주로 쓰는구나. 그렇게 알고 그때 쓰시면 돼요. 지금 여기선 다루지 않겠지만 뭐 하고 싶다 할 때 I feel like 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런 표현도 접해보게 되면은 뭐 하고 싶다 할 때 I want to 동사 원형도 쓰고 I feel like 동사 ing 이런 구조도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럴 때는 이런 표현을 쓰고 이럴 때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구나. 그렇게 다양하게 접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I want to 동사 원형 또는 I wanna 동사 원형으로 문장을 완성시켜 볼게요. 살을 빼다 라는 말 할 때 살을 빼다가 영어로 뭐지? 하면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빼다가 뭐지? 빼다가 마이너스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put out, take out인가? 뭐 또 이런 식으로 빼다 자체에 집중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살을 빼다라는 표현을 영어식 그대로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살을 빼다가 영어로 뭐냐면 lose weight이에요. lose weight. lose weight이 살을 빼다 또는 살이 빠지다, 체중이 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빼다가 영어로 뭘까? 그런 식의 사고를 하시는 게 아니라 살을 빼다라는 표현 자체를 통째로 아시는 게 좋습니다.
빼다라는 말이 영어에서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살을 빼다는 lose weight로 쓰는구나. 얘들은 몸무게를 잃는다고 말을 하는구나. 영어식 사고방식은 그냥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하면 lose weight이란 표현 자체를 통째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I want to 동사 원형 구조에다가 살을 빼다 라는 표현 lose weight을 써서 I want to lose weight 또는 I want to lose weight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뭐 하고 싶다가 영어로 뭐지? 이것을 영어식으로 하면 무언가를 하기 원하는 게 뭐뭐 하고 싶은 거구나. 그리고 살을 빼다 할 때 빼다가 영어로 뭐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살을 빼다라는 표현 자체를 통째로 알아두자. lose weight을 통째로 알아두자.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말할 때 I want to 동사 원형 또는 I wanna 동사 원형 살을 빼다가 lose weight이니까 나는 살 빼고 싶어는 I wanna lose weight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살찌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을 해보도록 할 건데 살찌고 싶지 않다는 것은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무언가를 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다, 무언가를 하길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때는 I don't want to 동사 원형 또는 want to를 줄여서 I don't wanna 동사 원형 구조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살찌다가 영어로 뭐지 하면 또 찌다가 영어로 뭐지?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살이 찌다라는 표현 자체를 통째로 알아두시면 돼요. 원어민들은 어떻게 살을 찌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살찌다 영어로 gain weight예요. gain weight. gain이 무언가를 얻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몸무게를 얻다. 그런 식으로 원어민들은 살찌다라는 표현을 쓰는구나 라고 하면 찌다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gain weight 자체가 살을 찐다고 할 때 쓰는 표현이구나. 이 표현 자체를 통째로 알아두시면 돼요. gain weight가 살을 찌우다, 살이 찌다, 체중이 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이 찌고 싶지 않은 거기 때문에 I don't want to 동사 원형 구조에 gain weight을 쓰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걸 연결하면 I don't want to gain weight 또는 I don't wanna gain weight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나는 살이 찌고 싶지 않아. 나는 살찌는 것을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할 때는 I don't want to gain weight 또는 I don't wanna gain weight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때 I don't wanna 동사 원형. 원어민들은 살을 찌우다 또는 살이 찌다라는 표현을 gain weight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것까지 알아두셔서 응용하시면 돼요. 너무 한국어에 집중하지 마시고 원어민들이 어떻게 쓰는지에 집중해서 원어민들이 쓰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원어민들을 따라 하려면은 원어민들이 어떻게 쓰는지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접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책을 읽어보거나 미드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실제로 원어민과 대화를 해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원어민들은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하면 원어민들이 쓰는 대로 따라 쓰시면 돼요. 너무 한국어 뜻을 영어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어민의 사고방식을 따라가려고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내가 해냈어. 내가 그것을 해냈어. 이런 말을 해보도록 할 건데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것은 과거에 해냈다는 것이죠. 따라서 과거형을 써줄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한 일에 대해서 말할 때는 I 동사 과거형을 쓰면 되죠. I 다음에 동사 과거형을 쓰면 내가 동사를 했어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했어 라는 말을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요? 그것을 해내다가 영어로 make it 또는 do it이거든요. make가 무엇을 만들다, do가 무엇을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make 또는 do가 무엇을 해내다라는 뜻도 있어요. 따라서 make it, 연음하면 make it, do it이 그것을 해내다라는 뜻도 있구나. make it이 그것을 만들다, do it이 그것을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make it, do it이 그것을 해내다라는 뜻도 있구나. 원어민들은 make it이나 do it을 이런 뜻으로도 쓰는구나. 그것을 알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쓰더라 하면 따라 쓰시면 돼요. make의 과거가 made,
do의 과거가 did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해냈어 라고 말할 때 I made it 또는 I did it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I made it, I did it 이라고 말하면 내가 그것을 해냈어 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I made it이 내가 그것을 만들었어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I did it이 내가 그랬어, 내가 그것을 했어 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런 뜻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는 쓰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그것을 해냈다라고 말할 때도 I made it 또는 I did it을 쓸 수가 있구나. 원어민들이 그렇게 쓰는구나. 그런 상황을 접해보게 된다면은 원어민들이 I made it, I did it이라고 썼기 때문에 나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써야지 라고 하고 그냥 따라 쓰시면 돼요. 왜 여기서 make가 만들다로 안 썼지, do가 왜 하다로 안 쓰고 해내다로 썼지, 그런 고민을 하시지 마시고 그냥 make it이나 do it이 그런 뜻으로도 쓰이고 그런 상황에 쓸 수 있구나, 원어민들이 그럴 때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따라 쓰시면 돼요. 너무 한국어 뜻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런 말을 할 때 원어민들이 이렇게 쓰구나 하면 따라 쓰시면 됩니다. 너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자연스러운 영어를 구사하시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도 분명히 필요해요.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어서 쓰는 표현도. 하지만 원어민들이 이럴 때 이렇게 쓴다 하면은 따라 쓸 줄 아는 그런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연스러운 영어를 구사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나는 그것을 택시에 두고 내렸어. 이런 말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이 조금 하기 힘든 표현이거든요. 나는 그것을 택시에 두고 내렸어. 이런 말을 해볼 거예요. 어쨌든 내가 그것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한 일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I 동사 과거형을 쓰시면 돼요. I 다음에 동사 과거형 쓰면은 내가 동사 했었다. 근데 내가 한 일이 뭐예요? 그것을 택시에 두고 내린 거죠. 이런 말을 할 때 많은 한국 분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두는 게 영어로 뭐지? 내리다가 영어로 뭐지? 두다가 푸시인데 내리다가 영어로 뭐지? get off인가? 내리다가 get out of인가? 사실 내리다가 get out of 또는 get off라는 걸 알면 그 정도만 해도 사실 영어 초보는 아니에요. 뭐 버스나 지하철 내릴 때는 get off를 쓰는구나. 택시나 차에서 내릴 때는 get out of 쓰는구나. 그 정도를 알면은 뭐 푸 쓰고 get out of 써야지. 이 정도 하면은 그 정도도 솔직히 완전 초보는 아니거든요. 완전 초보는 그 정도도 알기는 힘든데 근데 이런 표현을 쓸 때 푸시나 뭐 get out of를 쓰겠다 하는 것도 사실은 초보자의 마인드예요. 이때는 어떤 식으로 사고방식이 되냐면은 무언가를 두고 내리다라는 표현 자체가 있거든요. 무언가를 두고 오다, 무언가를 두고 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원어민들은 이런 말 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그것을 택시에 두고 내렸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한국식이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습관이 있는 것이고 원어민들은 어떤 사고방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것을 택시에 두고 왔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언가를 두고 오다, 무언가를 두고 가다라는 뜻의 단어를 써주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두고 내리다, 내리다라는 말 자체를 원어민들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원어민들은 나는 그것을 택시에 두고 내렸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택시에 두고 왔어 라고 말을 해요. 무엇을 두고 가다 또는 무엇을 두고 오다가 영어로 leave it이에요. leave it, leave it. 연음하면 leave it이 되죠. leave it이 그것을 두고 오다, 그것을 두고 가다라는 뜻이에요. leave가 어디를 떠나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영어는 한 단어가 뜻이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leave란 단어는 어디를 떠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을 두고 오다 또는 무엇을 두고 가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러면 원어민들은 나는 그것을 택시에 두고 내렸어 라는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leave의 과거형이 left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두고 내렸어. 이것은 내가 그것을 두고 왔어 라는 말이죠. 나는 그것을 택시에 두고 왔어. 그러면 나는 그것을 두고 왔어 라는 말을 먼저 할게요. 나는 그것을 두고 왔어는 I left it 이죠. I left it 이라고 말하면 나는 그것을 두고 왔어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택시에가 영어로 in the taxi. 여기서 더를 쓴 거는 내가 탄 그 택시를 지칭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특정한 택시, 내가 탄 택시를 말하니까 in the taxi라고 말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택시에 두고 내렸어. 또는 나는 그것을 택시에 두고 왔어 라고 말할 때 I left it in the taxi 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한국어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나는 그것을 택시에 두고 내렸는데 내리다가 영어로 뭐지? 둔 게 푸시고 내리다가 get out of니까 put과 get out of를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영어식 사고방식은 무언가를 두고 왔다라고 할 때 택시에 두고 왔든 집에 두고 왔든 어딘가에 두고 안 가져왔을 때는 leave 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말을 하는구나. 원어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쓰구나 라는 것을 접해보게 된다면은 원어민들이 쓰는 대로 마찬가지로 leave 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말을 하면 돼요. 과거형이니까 I left it 또는 I left it in the taxi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것을 집에 두고 왔어 라고 말할 때는 I left it at home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말랑카오님이 in인지 on인지 헷갈린다고 말씀하셨는데 택시는 in을 쓰고 버스나 지하철은 on을 써요. 따라서 나는 그것을 택시에 두고 내렸어 할 때는 I left it in the taxi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나는 그것을 버스에 두고 왔어 하면 I left it on the bus 난 그것을 지하철에 놓고 왔어 라고 말할 때는 I left it on the subway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기차에 두고 내렸어 라고 할 때는 I left it on the train 이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어민들은 in the taxi라고 하네? 원어민들은 on the bus, on the subway, on the train 이라고 하네? 라고 하면 원어민들이 쓰는 대로 그냥 따라 쓰면 돼요. 거기서 왜 in 썼지, 거기서 왜 on 썼지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실제로 예전에 원어민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왜 그걸 다르게 쓰냐 이런 거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원어민 친구가 저한테 해줬던 말은 뭐였냐면 나도 모르겠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써.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민들도 사실은 자기들이 쓰는 말들을 다 왜 그런지를 다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쓰니까 부모님들이 쓰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 그냥 따라서 쓰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된 거지. 그 사람들도 다 I left it in the taxi 할 때 왜 in 쓰지? I left it on the train 할 때 왜 on 쓰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원어민들은. 원어민들은 그냥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쓰거나 하면 그냥 그렇게 써요. 우리만 원어민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원어민들도 어릴 때 어른들이 하는 거 그냥 따라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는 것대로 따라 쓰게 되는 거죠. 참고적으로 주말에라는 말을 할 때 미국식 영어에서는 on the weekend라고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on the weekend라고 하는데 영국에서는 at the weekend라고 해요. 그러면 영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at the weekend를 쓰다 보니까 at the weekend라고 쓰는 것이고 미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on the weekend 이렇게 듣다 보니까 on the weekend 쓰는 거예요. 영국 사람한테 왜 at the weekend라고 썼냐 하면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쓰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쓰니까 at the weekend 썼죠 이렇게 말을 할 거고 미국 사람한테 왜 on the weekend 썼냐고 하면은 영국 사람들은 at the weekend 쓰는데 왜 너희는 on the weekend 썼냐 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 주변 사람들 다 on the weekend 쓰고 우리 부모님도 on the weekend 쓰고 미국 사람들 다 on the weekend 쓰던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on the weekend가 주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사람한테 왜 너희는 주말에라고 할 때 at the weekend 썼냐? 미국 사람한테 왜 너희는 주말에라고 할 때 on the weekend 썼냐? 라고 원어민한테 물어봐도 그 사람들은 명확한 답 하기 힘듭니다. 그 사람들도 그냥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 쓰는 걸 그냥 따라 쓴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 원어민들이 쓰는 대로 따라 쓰시면 돼요. 내가 영국 영어를 쓰고 싶다. 영국 영어가 멋있다. 따라하고 싶다 하면 영국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쓰시면 돼요. 영국 영어 잘하고 싶으면 미국 사람 영어보다는 영국 영어를 따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미국식 영어를 잘하고 싶다 하면 미국 사람들이 쓰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원어민 따라 하면 됩니다. 제가 진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한국어 뜻을 영어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원어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쓰나 그것을 따라가려는 연습도 필요하다. 물론 한국어를 영어로 하는 것도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한국어를 영어로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색한 영어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원어민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원어민들이 쓰는지를 그 상황에 맞게
따라 쓰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음으로 차 좀 빼주시겠어요? 이런 말을 해볼 텐데 일단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부탁을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주로 쓰냐면 can you 동사 원형 또는 could you 동사 원형을 써요. could you라고 하면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죠. can you 동사 원형, could you 동사 원형이라고 말하면 동사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또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차 빼다가 뭐지? 빼다가 영어로 뭐지? 빼다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빼다가 영어로 뭐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차를 뺄 때는 원어민들은 어떤 표현을 쓰지? 라는 접근 방식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빼다가 영어로 뭘까가 아니라 차 따로 빼다 따로가 아니라 차를 뺀다고 할 때는 원어민들이 어떤 표현을 쓸까? 그런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원어민들은 차를 뺀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차를 옮기다라는 사고방식을 쓰거든요. 따라서 무엇을 옮기다라는 표현을 쓰셔야 돼요. 당신의 차를 옮겨달라는 것이니까 당신의 차를 옮기다가 영어로 move your car 이죠. move 다음에 명사를 쓰면 무언가를 옮기다라는 뜻이에요. move도 움직이다, 이동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무언가를 옮기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move 다음에 명사를 쓰면 무언가를 옮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move your car 이라고 너의 차, 당신의 차라는 단어를 써서 move your car 이라고 말하면 너의 차를 옮기다, 당신의 차를 옮기다 라는 말이 돼요. 그러면 너의 차를 옮겨주겠니? 당신의 차를 옮겨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Can you move your car? 또는 Could you move your car?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Can you 또는 could you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동사 해주시겠어요? 동사 해줄 수 있니?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동사 자리에 너의 차를 옮기다 라는 뜻의 move your car를 써서 Can you move your car? 또는 Could you move your car? 이라고 말하면 차 좀 빼줄래? 또는 차 좀 빼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 돼요. 어쨌든 핵심은 뭐다? 차를 빼주다 할 때 빼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차를 뺀다라고 말할 때 원어민들은 move your car 이런 식으로 move 명사라는 표현을 쓰는구나. 원어민들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표현을 쓰니까 나도 따라 써야 되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다음으로 우리 간단히 뭐 좀 먹자 이런 말을 해볼 건데 이때는 우리 무언가를 같이 하자 이런 표현을 써야 되죠. 우리 함께 무언가를 하자라고 말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let's 동사 원형 let's 동사 원형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간단히 뭐 좀 먹자 이게 영어로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간단히 뭐 좀 먹자가 영어로 뭘까를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간단히 뭐 좀 먹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어민들은 간단히 무언가를 먹는다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을 쓰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알면은 따라 쓰시면 돼요. 무언가를 간단히 먹다라고 할 때 원어민들이 주로 쓰는 표현이 뭐냐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 grab a bite예요. grab a bite. grab이 원래 낚아채듯이 무언가를 이렇게 잡는 거를 말하거든요. a bite가 한 입 베어 무는 것을 a bite라고 주로 말을 해요. 한 입 거리를 이렇게 잡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에서 뭐 온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왜 grab을 썼지? 여기서 왜 a bite를 썼지? 뭐 a bite는 한 입이니까 한 입 먹는 게 조금 먹는 거를 비유적으로 쓴 거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왜 grab을 썼지?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원어민들이 간단하게 먹는 거를 grab a bite라는 표현으로 주로 쓰니까 그냥 따라 쓰면 되겠다라는 사고방식으로 따라 쓰시면 됩니다. 너무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려고만 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가능하면 원어민 쓰는 걸 따라 쓰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원어민들이 쓰지 않는 표현이면 어색한 표현이거든요. 우리 같이 간단히 먹자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쓰면 된다? Let's grab a bite 또는 뒤에 to eat까지 쓰는 경우도 있어요. Let's grab a bite to eat 이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편하게 말할 때 그냥 Let's grab a bite 정도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간단히 뭐 좀 먹자라고 할 때 let's 동사 원형 구조에다가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grab a bite라는 표현을 응해서 쓰면 되겠구나. let's grab a bite라는 표현 자체를 통째로 외우셔서 쓰셔도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미드나 영화를 보는데 원어민이 let's grab a bite라는 표현을 썼다. 또는 내가 원어민 친구랑 이렇게 같이 만나서 뭐 하는데 갑자기 친구가 let's grab a bite라는 표현을 쓰면서 뭐 좀 먹자고 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구나 하면 나도 그런 상황에서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이 쌓여가는 거죠. 이번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너무 한국어를 어떻게 영어로 바꿀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원어민들이 쓰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자. 원어민들은 어떤 사고방식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가? 원어민들은 이럴 때 어떤 표현을 쓰는가? 그것을 많이 접해보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쓰더라 하면 따라가는 마음가짐도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다. 그게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너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려고만 하면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영어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원어민이 쓰는 것을 많이 접해보고 따라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